한 평. 성인 남자가 딱 몸만 누울 수 있는 공간. 도대체 이 작은 땅이 있어 뭘 하나 싶은데요. 이 한 평짜리 땅이 강남에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지난 7월 2일 강남 레미안 대치팰리스 59제곱미터가 25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2년을 꼬박 모아야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겨우 한 평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서울에 속하지도 못했다던 강남은 어쩌다 아파트 평당 1억 원을 넘나드는 귀족 동네가 된 걸까요? 강남 땅값의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선 50년 전 1963년으로 돌아갑니다. 경기도 광주군에 속하던 현재의 강남, 서초, 송파구 일대는 서울로 편입됩니다. 60년대 초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서울 인구의 분산이 필요해서였죠. 당시 강남 일대의 땅값은 평당 400원이었습니다. 대략 짜장면 27그릇 정도면 강남의 땅 한 평을 살 수 있었습니다. 1966년에는 서울 강북과 강남 지역을 이어주는 한남대교가 착공되고 1968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됐지만 땅값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땅값의 변화는 1969년 한남대교가 개통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70년 남산 1류 터널이 개통되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마침내 강남의 땅값은 평당 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970년 초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30원이었다고 하니 짜장면 666그릇의 가격으로 강남 땅 한 평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도 강남 개발 호재는 이어졌습니다. 1973년 영동대교가 개통하고 영동지구 개발 촉진지구가 지정되면서 강남 땅값은 한 평당 3만 원을 기록합니다. 이제 짜장면 1000그릇의 가격으로 한 평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진짜 강남 땅값의 마법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1975년 성동구로 불리던 넓은 지역 중 강남구가 신설되어 분리됐습니다. 또 서울시청이 영동지역, 그러니까 강남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땅값은 순식간에 10만 원으로 훌쩍 뛰어버립니다. 1976년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인 경기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강남 8학군을 형성하자 땅값은 1년 사이 15만 원이 됩니다. 1년 뒤 1997년 도곡동 일대의 260만 평이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고 강북에 있던 10개의 중고교가 이전을 시작하자 또다시 땅값은 5만 원이 올라 20만 원을 형성합니다. 1978년 강북 도심 내에 있던 사설학원들까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교육 환경을 조성해 강남 땅값에 기름을 붓습니다. 1979년에는 교육 외에 또 다른 호재가 뒤따르는데요. 바로 강북에 있는 54개의 유흥업소를 강남으로만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땅값은 곧바로 2배가량 뛰어 평당 40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짜장면이 한 그릇에 200원 정도니 강남 땅 한 평은 짜장면 2000그릇 정도가 됐습니다. 이후 강남의 땅값은 단순히 땅값으로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가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80년대부터 강남 땅값은 강남 아파트의 터주택 합격인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79년 입주를 시작한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68만 원. 당시 한국 국민의 평균 월급이 20만 원에 못 미칠 때였다고 하니까 꽤 높은 분양가였습니다. 그래도 지금과 달리 월급을 꼬박 4달 모으면 음마아파트 한 평은 살 수 있었네요. 실제로 높은 분양가에 한동안 공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1980년 강남 고속터미널이 완공되고 나서도 큰 가격의 등락은 없었습니다. 1984년 강남과 강북을 순환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생기고 1985년 강남과 강북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지하철 3호선이 개통하자 음마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조금씩 상승합니다. 강남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개발 호재만 잇따랐습니다. 1986년 올림픽대로가 개통하고 1987년 테헤란로가 도시 설계 지역으로 확정고시 됩니다. 덕분에 1987년 음마아파트 평당 가격은 238만 원에 이릅니다. 1980년대 말 계속해서 강남 집값이 오를 만한 정책을 내놓던 정부는 뜨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습니다. 1988년 강북 고교가 강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고 1989년 강북에 학원 설립을 허용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1989년 정부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근교에 5개의 일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음마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1991년 615만 원으로 오른 뒤 향후 10년간 비슷한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이후였습니다. 1997년 IMF를 겪은 후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줄줄이 나오면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5만여 가구에 달하는 강남 저층 아파트의 재개발도 이때 본격화되면서 주변 강남 집값은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권의 기조가 투기 억제를 표방하면서부터 강남의 집값은 끝을 모르고 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02년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자 음마아파트는 평당 1,252만원, 2003년 분양권 전매 제한을 도입하자 평당 1,555만원으로 훌쩍 뛰어버립니다. 2004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자 음마아파트는 평당 1,985만원을 기록하면서 2천만원에 근접해집니다. 2006년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고 불리는 해인데요. 특히 강남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005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등 수요를 옥죄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정책에 되려 2006년 음마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2,615만원을 기록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음마아파트 34평형의 매매가가 10억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도 폭등을 거듭해 음마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3,645만원으로 오릅니다. 끝을 모르던 강남 집값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주춤하는데요. 그러나 곧바로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원래의 가격을 회복합니다. 그 후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던 강남의 집값이 스물스물 오르기 시작한 건 2015년 이후. 이때부터 정부 역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규제 정책을 내놓는 족족 강남 집값은 오르고 올라 어느새 2020년 8월 음마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6,272만원. 요즘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이니까 30년 된 아파트 한 평을 사기 위해서 짜장면 12,544그릇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네요. 평당 400원이던 강남의 땅이 50년이 지난 지금 평당 6천만원, 또 자리에 따라서는 1억 원을 넘나들기도 하는데요. 80년대까지는 정부 주도의 개발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불려온 강남. 이미 정책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값을 내리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듯합니다. 아무리 규제를 가하더라도 강남은 한국에서 교육, 교통, 주거, 일자리 등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동네인데다가 연이은 집값 상승에 강남 불패라는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해도 강남을 겨냥한 핀셋 부동산 규제가 수차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해 삼성동 일대의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착공도 확정됐습니다. 또 모순적이게도 서울 외곽에 형성되는 신도시 기준도 강남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죠. 이제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보다는 강남만큼 좋은 인프라를 갖춘 도심을 더 개발하는 정책으로 초점을 옮겨야 할 때가 아닐까요?